안녕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안녕하십니까. 정통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입니다. 네. 오늘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인데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용히 해라. 근데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 오니 다 있네요. 근데 TV에서 맨날 보던 분들인데 한 번도 못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언론 잔혹사 해고 열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출연자 우리 최승호 PD님하고 이용마 기자, 우장균 기자 모시겠습니다. 최승호 PD 많이 보셨죠? PD 수첩의 간판이었고 지금 뉴스타파 앵커입니다. 소개부터 하시죠. 네.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최승호입니다. 그 옆에는 MBC 이용마 선배인데 저희 취재할 때 본보기가 되는 선배였어요. 그리고 선배가 보도를 하면 저희가 보고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YTN에서 해직 1호신가요? 예, 그런 셈이죠. 예. 해직 2000년도에 첫 해직 기자였던가요? 2008년도. 네, 아무튼 기자협회장 하셨어요. 기자 중에 대장 하셨는데 해직 기자로서 기자협회장 된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YTN 해직 기자 우장균입니다. 지난주인가 저희 YTN 해직 기자 함께 해고된 기자들이 6명인데 어느덧 날짜 수는 2000일이 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2000일 조촐한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한 2000일하고 한 5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옆에는 특정 PD고 특정 기자들이었는데 왜 잘렸어요? 이용마 선배부터. 선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용마는 대한민국 기자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홍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파업을 주도하며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2년 3월 5일 해고되었다. 문란하게 하셨어요? 회사에서 밝혔던 해고 사유를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파업 주도 혐의고 또 하나는 회사 질서 문란. 근데 일단 파업 주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맞는 얘기죠. 파업은 주도했으니까. 예. 주도 안 했다고 하지.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보국장이다 보니까 주도했지. 주도는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파업을 하긴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지시를 저희가 이행을 한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김재철 사장이 온 다음에 이제 편파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편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동조합이 편파 보도를 하게 할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 단체 협약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재철 사장이 그 규정을 없애려고 하다가 못 없애니까 결국은 단체 협약을 아예 그냥 해지해 버립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저희가 다시 김재철 사장이랑 그 당시 단체 협약을 다시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김재철 사장이 그 단체 협약에 다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회사에서 당시 10월 서울시장 지금 박원순 시장이시죠? 박원순 시장 당선되던 10월 서울 시장 보궐선거 그걸 치르는데 굉장히 많이 편파적인 보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 협약에 의거해서 회사를 상대로 공정방송 협의회를 열자 해가지고 김재철 사장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편파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거 담당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 문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재철 사장이 그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이번에는 어찌됐든 알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나랑 그리고 옆에 그때 보도본부장이 있었는데 보도본부장이랑 옆에 또 있던 편성제작본부장이랑 세 사람을 나가라고 그 후배들이 연판장을 돌리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그 다음에 또 편파보다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연판장 돌리셨군요. 연판장 돌렸죠. 그런데 해고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회사 질서 문란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 대목은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저희가 그 파업을 할 때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파업을 했거든요. 파업 찬반 투표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집회를 하는데도 한 번도 그 대우를 이탈하지 않고 회사 실내 로비에서 파업 불참자들 저희가 뭐 통행을 가로막은 적도 없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회사 이 질서문란이라고 타이틀을 단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가 인사위원회 회부 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2번을 냈어요. 2주에 걸쳐서. 바로 그게 이제 그 김재철 사장이 2년 동안 법인카드 7억 원을 사용한 내용. 네, 그걸 가지고 여자 안마 시술소에서 그렇죠. 마사지쇼. 네. 네. 일본에 있는 네. 회 셔틀. 네. 주옥 같은 거 네. 생각나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회사 임원진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정신적인 질서가 이분들이 좀 많이 문란이 된 뭐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나는 꼼수다 그때 전설의 프로였죠. 전설의 고향 같아요. 나 꼼수를 하는데 MBC 선배들이 와서 이걸 바깥에서 폭로하면 김재철이 자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 말을 해도 되느냐 해서 뭔데? 근데 자살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하면서 했다는 게 그 마사지에서 카드 긋고 회 셔틀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뭐 전혀 끄떡 안 하고 그냥 아니 회사 카드는 김재철이 썼는데 잘리기는 왜 선배가 잘렸어? 임원들의 정신적 질서를 르완다식이었구나. 르완다식. 아니 근데 그때 MBC 파업 때 최승호 PD는 굉장히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선배는 왜 잘렸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해고된 이 파업 때는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전에 이제 검사와 스폰서 할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조합원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파업을 후배들은 파업하고 저는 프로그램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검사와 스폰서를 방송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도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파업을 했어요. 파업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 이용마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릴 만한 이유가 있죠, 확실히. 아니 노조의 간부였잖아. 선배는 간부도 아니잖아. 나는 간부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최승호 선배 약간 억울한 게 네. 저희가 많이 억울해 많이. 제가 2012년에 노조 이제 홍보국장이 됐잖아요. 네. 노조 간부가 됐는데 저희가 2012년에 노동조합 집행부를 새로 꾸리면서 노동조합 규약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 규약에 보면은 부장 이상의 직급이 되면요 보통 이제 조합원 자격을 잃어요. 그렇죠. 네. 선배는 연차도 많이 됐어. 나는 사실 자동으로 조합원이 아니었다고. 네. 그 전에는. 근데 그때 저희가 이 규약을 바꿔가지고 아무나 다 조합원 될 수 있게. 아니 그 당시에 저기 MBC 그 노조 사무실이 1층에 있어요. 1층인데 1층을 거치면 띡 이거 있지 않습니까? 띡 아이디를 안 찍고 들어가도 되는 문이에요. 그래서 노조에 딱 들어가서 MBC에서 일단 노조에서 놀면서 선배 뭐해 하면서 구라를 풀면서 이렇게 슬쩍 들어가거든. 근데 그때 이용마 선배는 항상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었어. 노조 항상 파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고. 근데 선배는 위에서 그냥 커피 먹으면서 만났잖아. 그렇지 뭐 맨날 뭐 담배나 피고 뭐 그랬는데 선배는 왜 잘렸냐고요? 모르지.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모르지 나야. 좀 누가 알려줘봐. 제철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나 저기 사촌 가가지고. 근데 미웠나 봐요 선배는 그냥 미워서 그렇게 아니, 했을 거예요. 해고 사유 미워서. 미울 수도 있겠죠. 물론 미울 수도 있을 거야. 많이 미웠죠. 솔직히. 이명박 많이 괴롭혔잖아. 근데 그래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워서. 네. 저기 맨 옆에 있는 분은
21세기 첫 해고자랍니다. 해고 기자랍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해고되지 않았어요. 노조나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파업을 하면 파업해요. 세게 파업도 하고 사장실도 뒤 없고 화분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파업이 끝나면 서로 징계한 거 풀어주고 소송한 거 풀고 야 이제 잘해보자 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게 그 언론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반항심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목쨘다 이게 언론계 생리에서 거의 그 없던 일이었어요. 근데 YTN에서 그때는 구본홍이라는 사람이 글로 갔었죠. 네, 구본홍이라는 낙하산 사장, 특보 사장이 첫 번째였어요. 옛날에는 정치권에 발을 담근 사람은 언론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거의 불문율과 같았는데 이명박 특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YTN 사장으로 꽂혀집니다. 그때 우장균 기자는 간부셨는데? 저도 간부셨죠? 송호 PD처럼 네. 사실은 왜 잘린지 이유는 몰라요. 그렇죠. 아니, 고참 기자였고 청와대 반장이었어. 그리고 이분은 YTN 개국 당시 앵커셨어요. 그러니까 YTN의 거의 간판이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잘렸어요. 왜 그렇죠? 저도 아까 말한 대로 원인은 잘 모르는데 네. 이유는. 근데 그 동료 해직 기자 나머지 5 네. 기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주제가 아까 주진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해고 당시 2008년 10월 6일 날 해고됐는데 네. 2008년에 이제 MB가 2월 25일 날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 2008년. 2008년에.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주주관. 네. 근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이 각 출입 기자들한테 네. 이 이제 일종의 뭐 이렇게 뭐 이제 한 번은 얼르고 한 번은 이렇게 뭐 밥도 사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YTN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당시 그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씨하고 네. 그 사람도 언론인 출신이죠. 네, 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또 KBS 기자 출신인 언론 담당 비서관이었던 박선주 씨라는 분이 네. 있어요. 다 국회의원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려다가 국회의원 못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그 우 반장이 우 기자가 그 YTN 그 노정면이나 현덕수 기자의 보다 앞서서 노조위원장한 사람인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잘 좀 마무리해달라 나한테 부탁 겸 협박 겸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그걸 잘 안 들어줘가지고 괘씸죄로 제가 잘린 게 아닌가라고 나머지 해직 기자들이 저는 이제 그 청와대에 대한 괘씸죄로 제가 잘렸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소송은 진행 중이죠. 아니 복직하라는 그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저희가 1심, 2심하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1심, 2심은 이겼지 않습니까? 1심, 2심이 이제 1년 안에 끝나서 2010년도에 끝났는데 그로부터 지금 2014년이 됐는데 1, 2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이 이겼죠. 근데 네. 대법원은 지금 한 4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죠. 이용마 선배도 이기셨죠? 네,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사건도 저 대법원까지 가면 이 정권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1심 이긴 상태죠. 1심 이겼죠. 2심 아직 2심 지금 회사에서 항소해서 지금 2심 하고 있고요. 선배는 이유도 모르는 당연히 이겼죠. 보통 이게 1심에서 기자가 그 승소 판결하면 조용히 받아줍니다. 근데 2심, 3심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통상적으로 제가 소송은 단연간 많이 당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1, 2심은 보통 6개월이면 끝나요. 빨리 끝날 때는 3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대법원까지 1년 6개월이면 통상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4년간 끌고 있는 거는 뭐 정치적인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상식이 같으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이제 복직하시겠네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그건 기약할 수 없어요. 네, 적금은 불어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장균 선배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첫 해직 기자 출신 기자협회장을 지냈습니다. 방송 기자 출신으로 회장 당선된 게 한 20년 만이랍니다.
신문사가 방송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파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잘하셨네요. 여기 뭐 주진우 기자도 네, 우리 저도 기자한테 찍었어요. 네, 전 싫어해요. 기자협회에서 저한테 상을 안 주거든. 근데 그 여기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능력이나 뭐 실력이나 봐서는 기자협회장감은 전혀 아닌데 출중하다고 하실 줄 알았어. 이제 해직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 기자들, 네. 여기 이제 특히 젊은 기자분들이 불쌍해서 저를 찍어준 것 같아요. YTN은 지금 아까 2000일 지난주가 2001일이 됐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직 기자들은 다 바깥에서 그냥 계시고. 그렇죠. 지금 뭐 6명 해직 기자 중에 뉴스타파나 뭐 국민TV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절반 되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뭐 저같이 그냥 노는 친구들이 3명 되고. 네. 그냥 놀고 계세요? 그렇진 않으실 텐데. 그냥 놀고 있어요. 아주 부럽네요, 조금. 네. 노조에서 약간의 그 생활비를 받으면서. 네, 노조일 같이 하시면서 계속. 노조 일을 옛날에는 거의 매일 출근했는데. 네. 그 회사에서 뭐 한때 뭐 좀 뭐 이렇게 그 조폭 같은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업계들. 네. 동원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또 출근도 못 하게 했어요, 노조 출근.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죠, 노조에. 근데 노조에서도 뭐 너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좀 이 20대 30대 기자분들이 매일 오면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PD 수첩 어떤 언론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이 하나 남으면 PD 수첩이 될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지, 맞아. 그 우리 책 낼 때 그 뒷면에다 이렇게 써먹고 그랬던 거 아닌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PD 수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 TV를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나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PD 수첩이 지금 되고 있나요? 네, 방송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방송 계속 되고 있고 네. 거기 이게 이제 파업 끝나고 난뒤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시용 PD라고 김재철 씨가 뽑은 PD들을 거기다가 대거 갖다 놨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상황이 조금씩 이제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원래 PD들이 더 이렇게 많이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뭐 PD들이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그 위에서 결국은 이제 요즘은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일일이 다 뭐 본부장급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전에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허가하는 걸 거의 이제 그 담당 부장이 이제 결정하는 그런 거였고 혹시라도 이제 조금 예민한 거는 이제 국장까지 올라가서 이제 국장이 이제 모든 걸 다 결정을 사실은 했죠. 본부장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뭐 사사건건 본부장이 결정을 하고 본부장이 또 뭐 웬만하면 다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조중동이나 그 사주가 힘이 센 언론사에서는 간부가 기획회의를 먼저 합니다. 사장하고 편집국장하고 몇 명이 모여서 야 어떤 거 키워 어떤 거 해 그러면 부장들 불러서 어떤 걸로 깔아 그러면 위에서 아이템을 내게 하고 그걸 받아서 올리는데 방송국에서는 그 기자나 PD들이 어떤 아이템을 내겠다고 이렇게 올려서 그걸 가지고 뉴스를 만들곤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바뀌었네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완전히. 김재철이 어찌 보면 참 그놈이 잘하긴 잘했어. 진짜 잔인하게 했어요. MBC를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언론사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보면 진짜 효과적으로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망가뜨렸죠. 근데 지금 MBC 지금 현재 임원진요. 네. 사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보면은 김재철 아이들이잖아요. 네, 김재철이 사장을 할 때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사장으로 승진해 있고요.
그 당시에 뭐 편성 제작본부장 했던 사람이 경영본부장가 있고 그때 입이었던 이진숙이 제작본부장. 그 당시 기획조정 홍보본부장 했던 이진숙이 보도본부장으로 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MBC가 이렇게 안 가거든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임원이라고 하면 보통 3년 임기잖아요. 그러면 뭐 많이 하면은 3년을 채우기도 하지만 보통 2년 만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환이 되는데 지금은 정체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만 바꿔가지고 계속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새로운 인물을 거기 쓸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인력 풀이 자기들도 없다 보니까 계속 그 밥에 그 나물로. 예. MBC에서 보도하면 MBC 기자들이 되게 뭐 저희들은 기자들끼리 양질이라고 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재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항상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뭐 뉴스후라든지 PD수첩 보면 항상 저걸 했네 하고 항상 물 먹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보던 사람들 그때 보도 잘하던 사람들 보면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기자들은 어디 갔는지 볼 수도 없고 요새 TV에 나와서 그 리포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고 그건 아니면 아이템이 죽어도 저 같으면 뉴스를 안 할 만한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슈를 그렇게 피해가는지 굉장해요. 타사에서 특종하기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진짜 특종하기 좋은 세상인데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도를 안 하니까 아이템을 갖다 줘도 안 해요. 그 제보가 안 들어오죠. 사실 MBC 뉴스가 망가진 데는 이제 김재철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지대한데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MBC 뉴스를 만드는 기자들이 실제로 현장을 뛰는 기자들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도요. 그 뉴스데스크 제작 인력은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김재철 나머지 간부들은 옆에서 헬스클럽을 뛰고 있던데요. 근데 김재철 사장이 뽑은 기자가 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예. 다시 말하면 시용 기자가 60명이네요. 예. 그 전에 있던 60명의 기자들은 전부 다 일을 안 주고 내몰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도 전략부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뭐 한 30명 보내고. 근데 사실 거기 롤이 없으니까 그냥 출근만 합니다. MBC가 참 좋은 회사 같아요. 한 60명이 이렇게 놀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회사 유지가 돼요. 참 대단한 회사 같아요. 그 시용 60명이 정치사회부 핵심 부서에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고요. YTN도 그런가요? YTN도 뭐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재철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시민들한테 YTN 사장이 네, 배석규 사장이 지금 6년째 정권을 바꿔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조용히 오래 해먹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신문에도 크게 뭐 한겨레같이 일면 토론 나왔지만은 그 국무총리실에서 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공직자를 사찰해야 되는데 네. 공직자 안 하고 민간인 사찰했는데 언론사도 사찰을 했어요.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이 사장 대행을 했는데 구본웅이 쫓겨나서 그때 이 사람은 너무 그 훌륭한 사람이다 정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충실하니까 그 사찰하는 그 기관에서 그 사장으로 반드시 임명해가지고 이 해직 기자들을 계속 괴롭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때가 1년 차였나 그랬는데 결국 6년째 지금 7년째 지금 해직 상태에 있는 거죠. 횟수로.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배석규 사장, 김재철 사장 그 사람을 참 꼭 본받아서 그렇게 꼭 같이 경영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손석희라고 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간의 수강생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써준 걸 읽는데 노무현 시민학교에 많은 수강생들이 의견을 올렸는데 거의 대부분 주진우 기자님 너무 좋아해요였어요. 간혹가다 김어준 총수도 불러주시지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 하나 있겠습니다. 참언론을 위해서 노력하시다 해직당하신 모든 언론인들이 노력이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망가졌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특히 MBC 파업 때는 장충체육관으로
여의도 광장으로 MBC 정문 앞으로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 MBC를 보면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이용마 기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선배. 네. 대선 전날 그 이제 대선 후보들도 만나고 유력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안철수니 뭐 해서 다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대선에서 지면 안 된다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되면 네가 구속된다. 그래서 안 된다 저한테. 그래서 절대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선에서 진 다음 날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한 대선 투표 경선은 투표 이제 개표를 보다가 그때 유시민 선배하고 박경철 원장하고 라면을 먹으면서 보다가 안 되겠다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잤어요. 뭐 열 몇 시간 그냥 잤어요. 자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기절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첫 느낌이 MBC 선배들 어떻게 하지? 이 YTN 선배들 어떻게 하지? 이 상태는 그대로 갈 텐데 걱정입니다. 근데 그리고도 지금 1년하고 반이 지났습니까? 반이 지났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4월 1일이었죠. 작년 4월 1일 제가 프랑스로 도망갔다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에 출두했었죠. 저희는 삼성한테 대들다가 회사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사저널 망하고 시사인이 만들어진 계기였는데 그때 저는 기사를 안 쓰니까 정말 즐겁더라고요. 놀고 전 정말 잘 놀았어요. 어디도 가고 놀러 다 다니고 사람들 모여서 데모하자 뭐 피켓팅하자 그러는데 그건 전 너무 창피해가지고 맨날 탈만 쓰고 다녔었는데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지나니 굉장히 이제 고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집에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고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만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막 밀려 있는 영수증들 있잖아요. 저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게 다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지금 월급 없이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장균 선배 진짜 오래되셨죠? 아까 말한 2001이니까 횟수는 만 5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노조에서 조금 지원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 없이 사는 거 형수님은 어떻게 사세요? 집 안 나가셨습니까? 마침 안 나가셨어요? 아예인지 마침 나가셨구나. 6명 우리 YTN 해직 기자 중에 예. 그 이제 5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부인이. 네. 부인을 잘 얻어가지고.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아마 뭐 뭔가 그렇게 예감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6 중에 5 중에 한 분이 네, 그 천만다행이네. 우리 그 6명의 해직 기자 중에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만약에 제일 유명한 기자가 이제 당시 노조여자에서 노정면 기자인데 네, 지금 국민 노정면 기자 부인만 그 일이 없고요. 네. 노정면 기자 지금 뭐 국민 TV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정면 선배는 지금 국민 TV 간판 앵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천만다행이네요. 그래도 참 그러네요. 이용마 선배는 저희는 그래도 노동조합이 아직 힘이 있어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는 지금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 제가 들어서기 전에 2004년도에 저 박사 과정을 입학을 했었는데 논문을 거의 이제 못 쓰는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쓸 수 있겠구나. 공부를 대신 시켜주는. 그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때부터 저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요. 작년 8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로 다음부터 박사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 강사로서 알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나가다가 선배 학생이라고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 2 사람 만났었어요.
벌써 후진양성. 네. 조기 교육은 잘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있었네. 남편이 해고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 참여로 해고 노동자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게 노란 봉투에 참여하신 쌍용자동차 해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 봉투에 참여하신 이용마 기자의 아내의 부인의 글이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도는. 최승호 선배는 뉴스타파 간판 앵커니까 그거는 상관없죠. 형수님은 일을 안 하셔도 예쁘니까 괜찮죠. 그럼요. 엄청 애처가야. 근데 하여튼 뭐 그 저희 저도 대선 투표 개표하는 날, 야 심각하더만. 그때 그 저희 아내가 굉장히 뭐랄까 눈물을 흘리는 걸 내가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때 그 개표하는 걸 보고 그런 걸 봤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련이기도 한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제철이 덕분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뉴스타파를 열심히 하는, 정말 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익사이팅한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 선배 해직 노동자도 잘 어울려. 괜찮아. 고맙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사천에 가서 한번 고마워. 한번 얘기를 해줄까 지금. 김재철이 사천시장 출마했던데요? 그렇다고 해요. 지금 열심히 누비고 있답니다. 사천 걱정됩니다. 네. 아니, 사천에 저기 박정희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공약을 진짜로. 네. 진짜. 제가 MBC 그 기자분들하고 친해요. 근데 제가 진짜 때리고 싶었어. 제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김재철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 저기 김민식 PD라고 있죠, MBC에. 그 아내 유혹이야. 뭐 김남주 나왔던 그 드라마가 뭐죠? 내조의 여왕 만든 그 PD가 긴급 제보했습니다. 이용마 선배께서 민중의 소리 팟캐스트 다녀와서 아나운서 예쁘다는 말을 수차례 침이 마르도록 했다면서요. 선배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왜 민중의 소리를 물란케 하려고 그래? 정말 그런 적은 있으시죠? 맞아요. 네네. 통과 지나가겠습니다. 네. 자, 현장에 질문을 몇 개 받고 다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으시고, 남자분들은 네 질문 안 받습니다. 네. 여자분들 질문 없습니까? 해 괜찮아. 질문도 없어. 네네. 네, 질문이 하도 없으니까 어이없는 질문이라도 그럼 하지 해야지 마세요. 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하지 않아도 돼. 네, 할게요. 네. 그럼 하세요. 최승호 PD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해고 뒤에 거기에 대해서 그 주 기자님께서 물었을 적에 뉴스타파를 하게 되면서 익사이팅한 이런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남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철학적이야. 아니 선배는 진짜 젊어지셨어. 선배는 한 10년 전에도 이 얼굴이었어요. 20년 전에도 이 얼굴이었고, 이분이 대학을 그 대구에다 서서 다니셨는데 연극하셨죠? 그랬죠. 네. 근데 어느 법조계 인사의 말에 의하면 대학 다닐 때도 이랬대요. 굉장히 엑사이팅하고 젊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지금 뭐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직 그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이모저모로 계속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에는 좀 다만 너무 박쥐스러운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국민의 자산이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라는 이 새로운 시민들의 대안적인 매체를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민하고 감안해서 결정하겠죠. 정치인 같네요 답변이. 네, 그 감사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는 선배들이 지금 그 복직 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부당 해고당한 거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통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적금을 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런 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뭐 괜찮을 거예요, 선배. 다른 기자, 다른 분한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온 기분이 언론계 아이돌 콘서트에 온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쁘고요. 그렇죠. 콘서트에 네. 왜 기자들도 보기 어려운 아이돌, 사람들이에요. 아이돌들한테 사생팬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해직 기자들한테는 그 공생팬이 필요하지 않나. 뭐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뭐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낙검수도 되게 잘 듣고 좋아했는데 쓸데없는 짓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 뭐가 문제구나, 제일 큰 문제구나, 뭘 어떻게 도울 수 있겠구나, 지금 이슈가 뭐구나, 뭐 이런 걸 되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느껴지기에는 되게 총체적인 난국이라서 시민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가장 시급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4년인 시기나 닭을 튀겨야 되니까 그것도 막막하고, 그래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도울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갑갑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 굉장히 수준이 왜 이래? 이건 저는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배가 제일 먼저 하셔요. 아니 오늘 4월 3일이 민청학년 판결 난지 40년째 되는 날인데 40년 전 오늘 뭐 나라를 조금 사랑하고 사회를 좀 걱정하고 대중을 걱정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죄가 분명한데도 유죄가 내릴 수밖에 없는, 유죄가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인 그런 재판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치르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뭐 40년이 지났는데 약간 경중은 있다지만 한참 만들려고 조작하고, 옛날에 턱 치면 억하고 죽었는데 요새는 단기 기억상실증으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 근데 그 현실을 보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 거의 죽어가는 사회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이게 망명이라도 해야 되는지.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독일의 뭐 유명한 사람 이렇게 한 얘기를 옮겨 적은 건데, 뭐 적을 무서워하지 마라. 뭐 그래 나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뭐 도둑을 무서워하지 마라. 뭐 내 물건이나 뭐 재물을 강탈하기밖에 더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관심한 자들이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당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살인이라든지 뭐 도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들이 눈을 감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글을 보내줬더라고요.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상황을 많이 보여주는 건데, 요즘 개인적으로 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지지율은 50%를 넘게 나오고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언론이 큰 문제죠. 예. 처음에 여기 이 행사 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고된 지도 저도 벌써 이제 2년이 지났고요. MBC가 파업을 한 지도 이제 2년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하니까 이 시민학교 수강생들은 좀 오겠구나.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요, 회사에 있는 후배들을 만나면은 취미생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싸워라 이런 얘기 저 요즘 안 해요. 왜냐하면 MBC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6개월 파업은 사실 지금 뭐 공영방송 전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힘을 소진해서 싸웠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후배들한테 지금 회사에서 뭐 자꾸 아각대봐야 지금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저 사람들은 귀 막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각대다가 나만 지친다. 지금은 차라리 취미생활하면서 자기 수양하고 조금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또 어느 시점인가 한번 불같이 타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정말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이용마 기자 잠시 생각했을 때 이용마 기자가 뭐 저보다 앞서서 답변을 잘 해줬네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이 해직 기자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뭐 거의 99%를 다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총수가 저 입장이었다면 여기 오지 말고 돈으로 줘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나까지? 예. 언론이 그 나팔수만 있고 언론은 없고 공보맨만 있고 그래서 이 어두움을 자꾸 밝히는 언론이 아니라 자꾸 가려주는 그래서 더러운 거를 자꾸 묻어주는 그런 언론의 역할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저는 일주일에 뭐 서너 통씩 와요. 그 문자가 와요. 기자가 되고 싶다. 서울여대 영상학부에서 어제 왔었고요. 그제는 대전과학고에서 어떤 친구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한 줄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할 것도 없이. 근데 기자질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MBC, KBS 가라 이렇게 방송국 가고 조중동 가지 마라. 조중동은 가서 그 일본 놈 앞잡이 노릇하느니 동양 적식 주식회사 가느니 거기는 가지 말고 나머지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MBC 가서 거기에 가서 앞잡이 해라 이거 못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PD로서. 그러니까 뭐 참 정말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뉴스타파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우리는 이제 뉴스타파 안에서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 시민들의 열정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요. 그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보내주는 그 시민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이제 의견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봉투에 파란 게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과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심으로 언론이 정말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진정이 느껴지는 그런 후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뉴스타파가 물론 뭐 그렇게 아주 강한 언론은 아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KBS, MBC가
보도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보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지난해에도 국정원 사실 그저 댓글 사건 보도할 때도 트위터로 그 걔들 저기 장난질 친 거는 그 뉴스타파가 깊게 그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그걸 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검찰이 그 내용을 더 깊게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었고, 뭐 조세 피난처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난리 났죠. 이 저기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그래도 이렇게 시민들이 이 지원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국민 TV도 이제 드디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이런 노력들이 본격화되고 해서 되면은 우리 저 주진우 기자도 빨리 취재 일선으로 돌아가서 저 취재하고 있어요. 해고자 아니에요 지금. 아니었나? 저 해직 아니에요. 아니 그 저 내곡동 파헤칠 때처럼 좀 특종도 많이 하고 해야지. 아 참. 근데 어쨌건 그러한 노력들이 이렇게 합쳐서 하면 사실 과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아졌는데, 나빠졌는데, 시민들이 일단 좀 그래도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지금 다음에 어떤 힘을 모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낙동강 정선을 정말 밀어붙여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가 오지 않겠나. 부적절한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네, 남자분은 내려주시고요. 이 앞에 여자분. 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여자는 다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대구에서 네. 그 지방에서 만나 뵙기 어려운 분들 좀 만나 뵙고, 요즘 대구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그 마음 치유도 좀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대구에 이번 주 내일 39차 촛불 집회가 있는데요. 저는 38차 하는 동안 5번 빠지고 다 나갔습니다. 근데 작년 6월 셋째 주부터 나갔는데 그 처음에 한 300~400명 정도 모이던 인원이 지금 100명도 안 되게 앉아서 그 정말 쓸쓸하다 못해서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 언론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카메라도 좀 설치하고 이랬었는데 한 10번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그 이슈가 뭐 여러 가지 대선 개입, 그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박근혜 퇴진, 뭐 철도 그 민영화 반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지만 큰 줄기는 그대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언론인들의 그 눈감기식, 특히 지방은 더 하고요. 거기에 대한 뭐 나쁜 악플 같은 것까지 이렇게 언론 자체에서 이제 방송에 그렇게 나가고 또 신문에 나가고 이러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게 없을까, 그런 대답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얼른 힘을 주세요. 참고로 저 질문하신 세 분께는 지금 이 옆방에 와 있는 문재인, 이병환 사인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세요. 내가? 네. 저도 대구입니다. 저도 대구에서 논다면 놀았는데, 대구라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촛불 집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나가신다는 게 참 존경스럽네요.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이영마 기자 이야기한 대로 언론인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보통 결국은 지금 뭐 뉴스타파랄지 뭐 국민TV랄지 이런 극히 일부의 그 언론을 빼고는 전부 다 그 기존의 저기 체제 속에 예속돼 있는 언론들이기 때문에, 그 언론들이 당장 지금 그 속에 있는 언론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면 그거를 원하시는 만큼 힘이 더 빠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시면서 요즘은 이제 뭐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이 공백을 좀 메꾸는 게 역시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뭐 트위터라든지 그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이 시민 1인 미디어로서의 시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해서 이제 스스로 언론인으로서 나서시는 게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나라 간판 PD의 날인데 참 듣고 있다 보니까 슬프네요.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해보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SNS 이런 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그만하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당연히 힘이 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가 의존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자면 제가 요즘 그 야당 그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들이 누구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약간은 영악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까지 항상 진정성으로만 모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언제부턴가 있어요. 이게 그 소위 이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풀에 꺾이는 경우도 많죠. 진정성이 노무현이라는 사람 하나를 바라보고서 대통령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정성을 버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꼭 좋지는 않다. 그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박사님 말씀이었습니다. 1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1부를 여기서 가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세요. 아니 순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누구요? 그렇지. 대답을 한 명씩 다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박사가 정리했어. 그럼 네. 대답으로 마지막 말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YTN 해직 기자였던 노종면 기자하고 우리 초창기 투쟁 기간에 노조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노종면 기자가 저보다 한 4, 5년 정도 후배 기자인데 선배 옛날에 80년대 전두환 시대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해직됐던 기자들은 막 어디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가서 이렇게 고초도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정말 거기 가서 고문도 안 당하고 천만 다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나는 말이야 내가 그냥 해고되는 것도 감수하고 심지어 어디 빵에 들어가는 나한테 사형 선고하는 것도 내가 감수하겠는데 난 고문은 정말 못하겠다. 내가 다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네. 그런 대화를 했었어요. 네네. 바로 포기해야죠 공부하라고. 네, 바로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명박이나 그러면 박근혜가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나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87년 민주화 투쟁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2008년에 100만 명의 촛불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도 모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고문을 안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노무현 재단인데 1000만 명 관객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도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제가 83학번입니다. 1983년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도 1학년 때 그 이치가인가요?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왜 그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불렸느냐. 그때 당시 소련에 영국 사람인데 소련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나 송강호 변호인이 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걸 갖다 밝히는데 저는 그 1980년대 초반보다 지금 우리가 역사가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그 10년 동안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또 했었으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대구에 계신 우리 어머니 같은 시민 이런 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 같은 언론인들도 저희가 선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시민들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세요. 아니 뭐 하여튼 오늘 반갑네요. 굉장히 진짜 오늘 또 우리 주진우 씨 덕분에 이렇게 또 많은 주진우 씨 사회자 때문에 오신 건 아니구나. 아까 그 저기 소개를 안 했다고 그랬지. 하여튼 저희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70년대 동아투이 선배들 해직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뭐 끌려다녔을 뿐 아니라 뭐 직장도 그 당시에 없었고 어디 직장 취직하면 뭐 바로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쫓아내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80년대에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됐고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국민 TV도 생기고 뉴스타파도 생기고 또 뭐 고발뉴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 그 시민들한테 느끼는 어떤 그런 고마움 이런 거를 오늘 와서 마음껏 또 저도 느끼고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마 선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장난감 권총으로 뭐 소방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개방역 간접단 사건으로 밖으로 바로 엮입니다 이게. 오늘 그 사실은 저희가 와서 힐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질문을 받다 보니까 여기 힐링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가 볼 때는 그 폭발의 시점은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조만간에 큰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일단은 좀 즐기는 방법을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즐기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이분들 보내고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